네, 성향 없이 편향 없이 이야기하는 시사평론 인형 옥가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3일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총평부터 해보자면 이게 토론인지 지식 배틀인지 네거티브 배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란 원래 상대방과 나의 의견 차를 나타내고 그 의견의 바탕이 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상대방과 청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타당한 판단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4명의 후보 모두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각자 30분을 허비한 느낌입니다. 가치관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것에는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죠. 그럼 기호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막힘없이 술술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핵심은 없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령 공군 해군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공군력 해군력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목표가 없었죠. 안철수 후보가 노후 전투기 이야기하면서 조종사 사망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 같으면은 전투기를 새로 사서 최신화하겠다 내지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토론 후 도 격론이 일어난 알리백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백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뭐죠?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대화가 흘러갔죠. 그냥 너 알리백 모르지 라는 수준밖에 안 되는 토론이 됐습니다. 차라리 좀 더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이 요즘 화두다. 이게 달성이 안 되면 수출도 힘들어지는데 해답이 있느냐?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그때 모른다는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답했을 때 나는 오히려 풍력은 어떻게 생각한다, 수력은 어떻게 생각한다, 바이오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해안을 보여줬더라면 지금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그치지 않았겠죠.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득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주구장창 했는데요. 조금 유체이탈 합법 같은 느낌. 뭐 자기는 최대한 공공환수를 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대중들은 오히려 대장동 특검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밀렸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자면은 공수 모두에서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 규정이나 설명을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두갈식으로 하고 자신이 가진 해법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썩 토론을 잘했다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도 빛나는 후보가 없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제 타격 이야기라든지 사드 배치라든지 기존의 정치권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좀 받아치고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주는 설명이라든지 어려운 단어들도 쉽게 풀어내는 토론 방식으로 생각보다 토론을 잘 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너가 바보거나 부정부패를 함께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 거기에 대답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대답을 잘 못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장동 특검 장면 보는 것 같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는 이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성과를 올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느낌입니다.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종이인지 뭔지를 잃는 듯한 모습. 예전에 프롬프터 안 켜진다고 멀뚱멀뚱 서있던 모습이랑 좀 겹쳐 보였죠. 거기다가 준비해온 말 외에는 말을 아끼거나 대답을 잘 못하는 모습.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대답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네 하면서 그대로 흘러보내는 느낌. 골수 지지층에서는 안 말려들고 잘 방어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모양입니다만은 솔직히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제일 큰 문제는 청약 점수 만점 질문.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윤석열 후보 자신도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청약 점수 모르고 주택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청약 점수 84점 만점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 거기다가 예전에 주택 청약 저축 가입한 적 있냐? 라고 하니까 집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던 그 경험이 있는 윤석열 후보라면 공부를 조금 해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팬데믹 대응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IT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괜찮은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4명의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동참하도록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돼야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어설픈 말투, 힘없는 말투가 5년 전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통치 철학을 가진 리더라기보다는 똑똑한 참모, 그 정도 이 시선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한계성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자신과 정의당이 줄곧 이야기해온 노동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잘 했죠. 심상정 후보가 말을 잘한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칩거까지 했던 분이라고 하기에는 5년 전이랑 비교해서 진화된 게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드는 정도의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비전이나 상대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이런 것도 없었고요. 자신이 가진 통치 철학을 제대로 뽐내지도 못했고요. 기대치보다 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오는 11일 2차 토론에서는 어떤 점들을 개선해올지,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바뀌지 못하고 있을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